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 간밤의 증시는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이 전문위원님들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일단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에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은 장 막판에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중심으로 좀 급락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중에 16%가 넘게 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4% 거의 5% 가까이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고점권역에서 이제 단기 고점은 나온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좀 수명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쪽도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시초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종합지수를 좀 보게 되면 모양새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지만 이 장대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그다지 좀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이제 11선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갭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1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오늘 흐름들을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을 좀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별 흐름들에 따라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84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국가들, 지수들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 들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대신에 그 업종 내에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다는 얘기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제 옥석가리가 좀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다라면 1차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바닥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며칠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여전히 꾸준하게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좀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 관련 종목군들은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절반 정도를 좀 차익을 해 놓으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SPL셀도 좀 마찬가지 부분들이죠. 그럼 결국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친환경 쪽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면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하반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나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5G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올라가 있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의 모양상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갖고 계실 건데, 지금 종목군들 쭉 돌려보게 되면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쉬어갈 때 다른 업종군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왕에 살 거라면 하반기 쪽에 혹은 내년도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일단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픈뱅과 함께 섹터와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봐야 될 부분들 2분기 실적주예요. 실적주를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예요. 지어소프트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언택트 쪽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분기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21선 자리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조금 눌려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이 시초가가 좀 밀리면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소프트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꾸준하게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증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사실 심텍을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선호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신뢰를 좀 잃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시각이 좀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또는 3분기나 하반기 쪽에 있어서의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계속해서 강세 이어온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시장이 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엔 장중에 14%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4%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연준 측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시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나스닥 시장 자체가 좀 빠진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장
삼성전자 좀 받쳐주네요. 0.37% 강보합권을 거래 출발합니다. 어제 1% 넘게 상승 나왔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53,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파란불입니다. 0.36%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82,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빨간불이네요. 0.55% 상승하면서 73만 4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급등이 나왔던 언택트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낙폭 3% 넘게 키웁니다. 28만 7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해드렸듯이 간밤에 나스닥 시장에서 지금까지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언택트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28만 7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9만 원대 오늘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2만 7천원대.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도 혼조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 언택트 업종들 대부분 하락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 급락 나오네요. 오늘 35만 원대 이탈하면서 3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 LG화학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게 낙폭 키웁니다. 전해드렸듯이 테슬라가 이 장중에는 14% 이상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네요. 5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54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가깝게 낙폭 키웁니다. 38만 6,500원대, 현대차는 여전히 10만 원대 그래도 지켜냅니다. 0.4%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10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오늘 11위권의 NC소프트가 1%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오늘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나홀로 빨간불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0.5% 하락세 나옵니다. 2174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6% 하락세 나옵니다. 776포인트에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가운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시젠의 경우에는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거의 2% 가깝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 18만 3,700원대까지 올라갈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제약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와 알테오제는 오늘도 하락인데 일단 HLB는 8만 3천원대까지 빠졌고요. 알테오제는 어제 29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28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은 28만 원대마저 무너지네요. 27만 8,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6위권에서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한 계단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까지 급등세를 뒤로 하고 오늘은 대부분 급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2%가 넘게 빠지네요. 13만 4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CJEN에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내립니다. 12만 3,300원대 간밤에 넷플릭스가 급락이 나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나 마찬가지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9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KMW가 10위권까지 빠졌네요. 1% 넘게 내립니다. 6만 3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좀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이슈가 오늘 이제 벌어지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호재 뉴스가 있는데
이미 어제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부분 이제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동네방네 이미 벌써 저기저기 다 떠들어 놓은 그런 이슈들은 10번 중에 2번은 올라가요. 근데 10번 중에 8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추격 매수만 조심하자, 길목 지키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어제 나스닥 시장이 빠지고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면서 밀리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신규적으로 붙기에는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겠지만 신규적으로 매수할 때에서 많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IT 섹터에서 조정을 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흔들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흔들림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히려 어제에서는 좀 잠잠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빨간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종목들은 다 무너지질 않고 못 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빠지는 박스권의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신 종목으로 한번 박스권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매매적인 시그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시노펙스입니다. 자, 혈장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시노펙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 상한가를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 정도로 올라가면 사실 이거는 이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많이 밀리면, 왜냐면 이게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은 손절 가격을 3,500원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주 짧게 손절 잡으면. 오늘의 시초가 손절 라인 잡으면 돼요. 4,530원. 근데 4,53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심하게 밀릴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갭을 메우는 4,000원까지 밀리거나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부분도 생각한다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쉬운 쪽의 매매가 다른 쪽들에 더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4,500원의 손절 라인을 잡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그 멤브레인 필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소차 테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막 사업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에 따른 이제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녹십자도 추천주로 예전에 이제 6월달에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 항상 종목은 바닥에 있을 때 이게 지지하는 라인에 붙여가지고 싸게 사야지만 지금처럼 올라갈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쫓아간 상태의 사실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짧게 둬야 돼요. 그 손절을 실패했을 때에서는 거기에 따른 큰 손실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손절을 정말 짧게 잘 둬야 된다는 것. 대신에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단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손절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4,5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짧게 가져가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소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어제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벌써 상한가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하라 그래도 이거는 상한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오히려 밀리게 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되고 그냥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공모가를 상회를 하는 시초가가 형성이 된 이후에서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래는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11,650원에 형성이 된 이후에 최근에 SK바이오팜처럼 상장이 된 이후에서 이슈가 됐죠. 이슈가 돼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그런 기관 쪽에다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서도 뭐 계속 이런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솔루션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약주에 대한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신약에 대한 아니 뭐 유전체라든 이런 쪽에 뭐 계속 관심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기대에 부응돼서 지금 어제도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목표 가격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서 목표 가격은 없고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12,000원 깨지 않으면 뭐 이 종목은 언제까지 갈지, 지금도 마찬가지 손절 라인을 지금 높이면 18,000원 정도는 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12,000원, 18,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뭐 계속 갖고 있는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목표 가격이 지금 그 차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시장에서 내다보는 아마 그 가격은 이미 과열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적으로 내일 이수부터 쫓아가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벌써 앞서서 두 종목이 다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래도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윌링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차트가 좀 착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에서도 움직이는 폭이 한 13% 정도였고, 지금 고점 부분에서 고점을 한번 뚫어놨죠. 여기 최근에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뚫고 나서 양음양 내지는 일양이익 패턴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태양광 전문업체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해서 태양광과 신재생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뭐 선박 수처리용 전력 변환 장치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신재생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주최 이제 한국판 뉴딜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쏟아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오후 2시에 있을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느 쪽에다 이제 돈을 쏟아서, 집중적으로 쏟아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늘 나오겠죠. 어느 정도 얘기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 이 윌링스라는 종목도 거기에 맞춰서 어제 움직였는데, 이거 외에도 어제 태양광 쪽에서 움직였던 게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솔루션도 비슷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가 된 이후에서의 이제 오늘 수급이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한 이후에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쏟아내면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뉴스의 재료 소멸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뭐 당분간은 계속 위로 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관련주들도 하나솔루션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윌링스도 여기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은 12,000원, 그 다음에 목표 가격 한 15,000원 정도, 그 정도 보면서, 그래서 차트가 앞서서 두 개의 종목보다는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요. 너무 급등이 있지도 않고 조금 만만한. 그래서 지금 시노펙스라든지 소마제는 너무 많이 급등해 있어갖고 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다면, 윌링스 같은 경우는 오늘서부터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좀 60에서는 밑에 이격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매매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오늘 매매 시그널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시장이 지금 강하지 않고 약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특히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었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2차 전지주들은 여러분들이 쫓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에서는 일단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이슈가 발표가 된 이후에서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막상 오후 2시에 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큰둥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실망 매물로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슬슬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저는 신경도 쓰진 않지만 뭐 9월 위기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조종시,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비싸게 사주지 말고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러분들의 실시간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일단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그널 만나볼게요.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시가에 비해서는 조금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황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비차익이나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 베이시스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매물이 거의 좀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에는 신경제 위주로만 올랐는데 어제는 부경제와 신경제가 같이 올라가면서 종목이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서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추적하면서 2,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세타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종목을 보자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이 주신 종목, 세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한국전력을 물어보셨는데 장기적 매수 관점으로 어떤가요? 상당히 좀 뚝심 있는 투자자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요금 개편 문제가 돼서 요금 인상 이슈가 있지 않으면 좀 상승하기가 어렵죠. 아직까지도 한전은 지난해에 적자 구조를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 4분기에도 살짝 적자가 예상되는데 결국은 전력요금의 원가는 올라가고 요금 인상은 못하는 이런 구조하에서 전력요금 개편안이 언제 실시가 되느냐. 근데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의 회복도 이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언제가 됐든지 하기는 할 이슈입니다.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가격이면은 뚝심 있는 투자자라면은 해볼 만한 가격은 맞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뚝심 있는 투자자만 한번 접근하시면서 여유 자금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이에요. 덕양산업을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 덕양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자동차 트림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600억 수준이라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계가 600억인데 600억 정도의 자본금 규모면은 상당히 작겠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선뜻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인데 단기간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서 중장기적 투자는 어렵고요. 역시 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가 대응은 아침에 시가를 뚫을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담 있는 종목은 시가 대응만 가능하고 이 시점을 놓치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다.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항상 시가 대응이 원칙입니다. 오늘 시가 대응은 좀 시간이 지난 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일청을강인데 한일청을강을 1,820원에 아마 어제 매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철강업종도 뭐 지금 딱히 그렇게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철판유의 흉강유하고 자동차 선박, 건설 등에 쓰이는 열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철강업인데
최근에 뭐 철강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요. 자본 총계는 뭐 1,400억인데 PBR로 보면 철강업체가 다 그렇듯이 싸긴 쌉니다. 그런데 공시를 살펴보면은 대주주가 증여를 한 게 나옵니다. 대주주가 증여를 통해서 5월 25일 날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전후해서 증여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적용이 되죠. 그럼 5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는 주가가 오르면은 증여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달썩 내키지 않아 하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어제도 잘 오르다가 기관 쪽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주가 탄력을 받기는 이달 다음 주까지 아마 좀 이렇게 그렇게 탄력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취득가 근처신데 그냥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한 주 남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갖고 가시는 거는 뭐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 눌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퓨얼셀입니다. 일단 51,000원 15% 보유 중인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오늘 지금 뉴딜 정책 관련과 그 발표와 관련해서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오전 중에 조금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그 수익은 확정을 지어야 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상승 중에서는 챙길 거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제가 51,000원 정도 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55,5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5만 원 정도 유지해주는 선에서 천천히 한번 보유해 보시고 5만 원 이탈이 나온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은 선행지표이잖아요. 그 정책이 발표가 될 때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상승을 하지만 정책이 막상 발표가 되는 그 당일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 수익 실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방입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자리는 아니고 현재 기간적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고 상단 2,500원 선을 계속 못 넘어주고 있거든요. 저 말은 뭐냐면 2,500원 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할 생각이 지금 당장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2,5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거의 뭐 발바닥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살짝 떠 있는 자리에서 추세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금융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미래에셋대우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차트상 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금융 관련주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계속 좀 짧게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 관련주 그리고 경기가 확장기에는 이런 증권 관련주가 굉장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뭐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신규 계좌 개설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차트의 흐름과 그런
것들은 다 맞아 떨어져야 경기가 차트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 국면이죠. 뭐 신규 계좌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는데 차트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만약에 정말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상단 목표 한 7,500원 정도 보시고 뭐 오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6,800원 구간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저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서 한 7,500원 정도 한번 보시는 그런 관점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당장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다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강스템 바이오텍이에요. 강스템 바이오텍인데, 오늘 한 3%가량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하락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아이디 은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2주 동안 하락을 했어요. 좀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줄기세포 치료제 표스템 RA주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 쓸 수 있게끔 뭐 식약처에 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전 뉴스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좀 없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요. 추세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오늘 정도 자리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충분하게 좀 상승 포인트를 상승 흐름 쪽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3월 때 또 아니면 또 4월 때 근데 이 종목 자체가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강하긴 해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표스템 RA주가 좀 매출 포인트가 좀 크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사실 큰 폭의 증가 가능성은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대에 대한 포인트라서 또 적자폭 상당히 줄이고 있긴 하지만서도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수급적인 그림에서도 사실 기관들 관심 전혀 없고요. 외인도 좀 없고 그냥 알록달록한 상황이에요. 그냥 개인만 최근에 한 달 동안 강한 매수세를 보였죠. 근데 재밌는 점은 항상 그랬듯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바스켓을 비웠으면 다시 담아야 되는 게 외인이나 기관들의 심리이고 또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쪽 분위기를 맞춰준다면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만원대 포인트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매수는 가능한데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상황 보시고 좀 밀릴 때마다 지금부터는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 동신건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10%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네요. 서킷 걸렸나요? 그런 건 아니네요. 자, 보자면은, 그 이재명 기사 테마주 이슈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데, 하나 걱정은 이거예요. 어제, 그저께 계속 나왔던 건데요. 이미 급등한 이후에 좀 윗꼬리 흐름이 오늘장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소폭이나마 현재 양봉 그리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밀리는 모습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라인은 한 얼마인가요? 한 8,500원 정도 라인이긴 해요. 제 생각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나 한 8,500원 정도 라인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요 라인 자체가 볼린저밴드 상단인데요. 요 가격 자체가 현재 8,750원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8,750원, 한 8,8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오늘 최저점인데 8,800원 아래 밀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조금 줄여야 되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에 좀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슈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한 8,800원 정도 볼리즈밴드 상단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조금 수익 보시고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EDGC입니다. 자, 이 종목도 급등 이슈 나왔어요. 어제도 올랐는데요. 자회사 솔젠트라고 있는데 자회사 솔젠트가 코로나19 진단기 핵심 원재료, 네, 또 중합 효소, 시약이 전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슈가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시약 자체, 핵심 원재료, 진단기 핵심 원재료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양폭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인데 너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어제도 사실 좀 윗골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오늘도 지금 음봉 떨어져 버리거든요. 요건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조금 조정이 지속되거나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매수를 한다면. 근데 현재 손실 8%시래요. 그래서 스카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유에 대해서 저는 나쁘진 않으나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한 차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 현 포인트는 한번 레벨업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일단 조정 거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슈 쉽게 사그라들 건 아니라서 그런 그림은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조금은 윗꼬리 포인트가 좋진 않은 모습이라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한가 라인 이때 금요일날 보여줬던 15,000원 라인은 이탈 포인트만큼만 좀 지켜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 크나 요 가격 올려주면 상단이기도 하고요. 15,000원 라인만 지키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크게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충성 전문위원 연결해서 오늘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에 도전할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시장에서 네.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장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린 뉴딜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일단 풍력 관련주는 정책의 발표가 막상 되면은 좀 장 초반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고점을 따라가는 그런 종목보다는 천천히 바닥권에서 차트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오히려 보신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차익 시장에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제가 1,940원 정도 전일 종가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한번 모아 가시면 단기 스윙 관점에서 2,1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순저가 1,850원을 제가 제시해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말씀을 드린 거라 1,760원 정도 전일 저점 부분, 양봉의 끝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손절가는 1,760원, 매수가는 1,85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2,1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주는 흔들리는데 지금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막상 발표가 되면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관련 정책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도 거의 없고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다른 것들을 주도하는 섹터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누적 수익률은 현재 3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는 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원익 QNC는 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디바이스 ENG는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미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10%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들은 대부분 좀 실적이 받쳐주고 좀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를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6,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매각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나오는 날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한번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매각 이슈 이후에 이제 쭉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두산그룹은 자구안을 통해서 두산솔루스가 매각 확정이 됐고요. 건설도 이제 아마 원매자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도 결국은 뭐 매물로 내놓을 텐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SOC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C 사업으로 굴삭기 판매가 2, 4분기에 뭐 비약도로 늘고 있다. 이런 거는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보셨고요. 따라서 기업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두산은 자구안 노력, 매각 이슈 뭐 이런 걸로 좀 이슈몰이를 하는 기업인데 결국은 매각을 한다면은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두산인프라코는 굉장히 그룹 문제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받아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저평가 받았던 종목이 매물로 나오면은 당연히 싼 가격 매력 때문에 원매자가 나올 거고 아마 국내사에서 없으면 뭐 해외사에서라도 뭐 구매자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두산인프라코는 그룹 리스크를 빼면 여전히 싸다. 그런 매력이 있겠고 2, 4분기 실적을 하면 2, 4분기에 뭐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워낙 호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로도 뭐 두각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뭐 현재가에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 7,500원 잡고 손절가 5,350원 잡으면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인프라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현재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를 해서 7,5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